안녕하십니까. 클릭이 사람의 윤수입니다. 다양한 성과들로 전국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 장수군 최훈식 군수님과 함께 또 이와 관련돼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군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최훈식입니다. 작년 5월에 다녀가셨는데 또 오랜만에 이렇게 스튜디오 찾아주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올 초에도 국민들과 대화 성황리에 잘 끝마치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올 네. 초에 이제 저희가 7개읍면 국민들하고 대화 잘 마쳤습니다. 그 다니다 보면 정말 센 질문들도 나오고 그렇습니까? 요구사항이라든지 군수님에 대해서 네. 어떻습니까? 이제는 저희가 뭐 센 질문보다 네, 요구사항들. 제가 2년 한 6개월 이제 넘어서다 보니까 예. 저에 대한 신뢰가 좀 꽤 높아졌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이제는 구분해서 주민들이 저희한테 요구를 하기 때문에 커다란 어려움을 이렇게 느끼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도 소통하면 참 좋아하죠? 네, 그렇습니다. 네.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또 청렴도 개선하기 위해서 업무 추진비랑 다 올리시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 거 하나하나도 신뢰를 쌓기 위한 것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국민들의 만족도가 높을 것 같은데,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적극적인 행정을 좀 하자 해서 국무총리상 받으셨더라고요, 지난해. 네. 예. 저희가 이제 직원들이 잘해줘서 예. 저희가 적극행정 최우수상을 좀 받아서 국무총리상을 받았습니다. 그 파독 간호사 그분 네. 뭐 연금 수령하는데 어려움 없도록 또 도와주신 점도 네. 점수를 좀 얻은 것 같은데 그 내용은 어떤 것이죠? 말씀하신 대로 예. 파독 간호사가 한국으로 이제 귀국을 해서 장수에 살게 됐는데 예. 제 방송 인터뷰를 보고 이 사람이라면 내 어려움을 해결해 주겠지 해서 저희를 찾아왔는데 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저희 직원들이 좀 도와줘서 그게 이제 우수 사례로 평가를 받아서 국무총리상을 받게 됐습니다. 어쨌든 뭐 큰 상이잖아요. 네. 네. 그리고 또 그 외국인들 계절 근로 운영 우수 또 사례로 네. 그게 이제 EA 비자인가 그렇잖아요. 저희가 이제 외국인 근로자 중에 계절 근로자들. 계절 근로자 네. 중에 이제 이탈률이 5% 이내면 저희한테 이제 우수기관 지정을 받는데 저희가 5% 이내의 이탈률을 해서 우수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서 금년도부터는 이제 농가당 2명씩 더 계절 근로자를 이용할 수 있게 좀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면서 생긴 혜택이네요.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요즘 뭐 건설 현장도 마찬가지고 네. 농촌, 어촌 가더라도 고령자들로 인해서 일할 분들이 없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를 안 쓸 수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에서는 어쨌든 좀 브로커 문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마련인데 네. 장수군 어떻게 그런 부분들을 좀 해결을 하셨는지? 저희는 이제 MOU 체결보다는 네. 결혼 이민자 사촌 이내에 가족들을 위주로 해서 친인척들. 저희가 초청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이제 이탈률이 정말로 현격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5% 이내에 우수기관으로 지정을 받았고 또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는 농가들이 또 받게 됐기 때문에 커다란 혜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올해도 어쨌든 농사하고 하는데 국민들이 좀 좋아하겠네요. 더 받을 수가 있으니까. 네, 많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네. 군수님은 이제 어디를 가시더라도 그 스마트팜 농업에 대해서 네. 거의 뭐 특강 수준으로 하시잖아요. 예, 좋은 소식, 기분 좋은 소식이 있던데 지금 5월부터는 분양이 된다고요, 임대형. 네, 저희가 네. 이제 스마트팜이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네. 수직형 임대 스마트팜하고 유리온실 스마트팜하고 두 가지인데 수직형은 저희가 5월에 분양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유리온실 스마트팜은 아마 6월 정도면 또 1차 분양을 할 예정입니다. 임대 분양. 어떤 분들이 관심을 갖고 이왕이면은 청년들이 좀 많이 분양을 받아서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부담적인 부분은 어떤 것이 있으며 어떤 분들이 좀 이렇게 해당 사항이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청년들이 대다수의 임대를 받고요. 저희가 이제 나이 제한이 있으니까 청년들이 많이 받고 있고 또 저희 지역이 스마트팜으로서는 최적지로 평가를 받기 때문에 많은 수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나중에 임대한 후에 지역에서 정치할 수 있는 여건을 또 하나하나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우리가 익히 지구 온난화로 이제 갈수록 어떤 농작물을 키우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하는데, 네. 장수군이 미리 선견지명을 가지고 앞서가는 것 같아요. 이미 뭐 사과라든지 여러 가지 네. 농사를 다 잘 짓고 있지만, 저는 기후위기 시대에 네. 장수는 기회의 땅이라고 저는 어디 가서 기회의 땅. 예, 항상 이야기하는데, 저희가 이제 장수 같은 데는 일명 여름 잡기가 가능한 곳입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더워서 농사가 잘 안 될 때 저희 장수는 희소성이 있는 농작물들을 생산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고랭지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 여름 잡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소득이 좀 꽤 높은 편입니다. 그게 가장 큰 장점이자 강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과는 뭐 이미 장수를 빼놓고 얘기할 수 없을 네, 정도로 네. 이제 명품 브랜드들이 장수해서 나오는데 네. 사과도 꾸준히 갈 수 있을까요? 지금 강원도로 이제 옮겨간다는 얘기도 있고, 장수에서의 사과 농사는 글쎄 앞으로 뭐 품종 개량을 하지 않는 이상 조금 장수에서 사과가 이제 좀 그 맛과 품질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들도 있어요.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사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고 네. 저도 이제 선출직 되기 전에는 그 부분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지 않냐라고도 생각도 개인적으로 했었는데, 제가 현장을 다니면서 느끼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이야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년도에도 지금 저희가 사과 가격이 장수해서 큰 고소득 작물로 유지를 하고 있고, 전년도 이제 9월 달까지 좀 많이 더웠잖아요. 그래서 금년도에 꽃눈 형성을 보니까 저희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꽃눈 형성이 굉장히 좀 잘 된 편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사과는 다른 지역보다 좀 잘 될 걸로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풍년 농사가 좀 들어서 싼 가격에 사과를 좀 먹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막 5,000원, 10,000원 하나에 막 하면 너무 부담되잖아요. 예. 근데 이제 지구의 온난화로 인한 기후위기 시대에 금년도에도 저는 뭐 예측을 하기로는 사과 가격은 좀 또 높게 형성되지 않을까 그런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지난 여름 정말 무더웠잖아요. 그렇습니다. 배추도 또 힘들었고 지난해 여름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장 시원한 여름이 될 것이다. 갈수록 더워지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고 보면 스마트팜이 이제 유리 온실에서 이렇게 키워지는 농작물이 안정적이면서도 이제 맛과 그 품질을 보장할 수가 있는데 네. 장수군에 이제 스마트팜이 이렇게 생기게 되면 청년들이 와서 이제 자리를 잡고 네. 안정적인 이제 소득을 올릴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분들도 정주 여건도 중요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정주 여건입니다. 네. 그래서 네. 다행스러운 것은 금년도에 저희가 전북개발공사에서 실시하는 반할 임대주택, 그게 또 선정이 돼서 백호가 됐고, 또 장계면에 임대아파트 LH에서 한 게 140세대, 고령자 아파트도 80세대, 금년 또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청년농촌 보금자리 주택이라고 또 100억 그 30세대가 또 저희가 공모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면 정주 여건은 어느 정도 좀 개선돼 나갈 것으로 그렇게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그 보면 좀 호응도가 있는 것 같아요. 아이가 있을 경우는 더 싸지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반할 임대 주택은 아이가 있으면 임대 가격이 더 낮게 책정을 할 예정입니다. 한때는 뭐 방송 녹화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장수가 7만 뭐 넘게 이렇게 인구를 자랑하는 곳이 이제 2만 명 선이 됐는데 결국은 일자리를 해결하지 않는 이상 인구 감소는 이제 명약 관화한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생활 인구를 좀 늘려줘야 되겠다 군정을 삼으셨더라고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정주 인구를 늘리는 것은 사실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러려면 생활 인구는 유치가 저는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전년도에 저희가 10만 명을 목표로 했었는데 초과 달성했고 금년도에는 15만 명 이상 생활 인구를 좀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축제도 한 몫을 하지만 트레일 레이스라고 하는 게 장수의 지형을 잘 살린 어떤
극한의 이제 달리기 레이스를 말하는데 인기가 좋더라고 자리를 잘 잡아가던데 설명을 좀 해주세요. 저희가 이제 트레일 레이스는 22년도 가을에 처음 1회 대회를 했는데 그때만 해도 정말 좀 보잘것없는 대회였습니다. 참가 인원이 200명 정도밖에 안 됐어요. 소문이 안 나서 그렇겠죠. 네, 근데 예. 이제 저희가 작년 가을에 사회 대회 할 때는 한 2,000명 정도 왔고 스텝만 해도 한 200명이 될 정도로 정말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셨는데 금년 4월 4, 5, 6일 저희가 2박 3일 또 대회를 하는데 그때는 2,600명 모집에 벌써 대기자만 300명일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군수님도 좀 뛰어보셨나요? 그거 굉장히 힘들다고 들었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작년에는 네. 20km짜리가 가장 단거리였는데 금년도에는 이제 5km, 10km짜리로 해서 일반인들도 좀 뛸게 좀 만들었어요. 하프에 하프네요. 네. 네. 그런 데는 이제 저희도 참가할 수 있을 정도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지금 러닝이 붐이기는 한데 네. 트레일 레이스는 어떤 산악지대, 뭐 흙길, 숲길 뭐 이런 데만 다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뛰기에는 장수가 최적지인 것 같아요. 네. 70% 이상이 지금 산악 지형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75%가 산지고 예. 전국에서 이제 트레일 레이스 산악 마라톤이 가장 유명한 곳이 서울, 강릉, 울주, 제주인데 이 지역은 저희처럼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지형이 아닙니다. 저희 지역에 이제 그 트레일 레이스 러닝 그 주자들을 이야기해 보면 저희 지역이 독특한 매력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예. 지대도 가장 높고 또 달리는데 그 돌이 또 별로 없어서 달리기에도 뛰기가 좀 좋군요. 네, 뛰기도 좀 좋다. 네. 그리고 또 시골이다 보니까 주민들의 인심이 최고 좋다고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 이제 찾아오는 분들이 지속적으로 대회 때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가을에는 100마일, 이건 전국에서 이제 저희밖에 없습니다. 160km짜리 대회까지 저희가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코스를. 엄청나네. 160km면. 예, 160km짜리 몇 박 코스. 며칠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네요. 그건 보통 이제 한 길게는 2박 3일 정도 뛰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뭐 트레일 레이스의 성지가 장수가 됐으면 좋겠고 레드푸드 페스티벌 제가 또 사회도 봤잖아요. 그렇습니다. 작년에 대박이었던 것 같고 토산품도 뭐 사과랑 완판됐다면서요. 예.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저희 이제 레드푸드 페스티벌로 했고 예. 그래서 이제 전년도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진행도 해주셨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셨고 매출도 역대급으로 가장 많았다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소고기도 없더라고 다 떨어져서 네, 그 정도로. 그러니까 그런 축제를 통해서 전국 각지에서 몇만 명 다녀가면 몇십만 명 다녀가면 농가 소득이 올라가잖아요. 그렇습니다. 축제가 잘 돼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가장 이제 농산물 특산물 중에 유명한 것이 장수하면 그래도 한우와 사과는 빼놓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축제의 메인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축제를 갈 수 있도록 해나갈 예정입니다. 아이들 자주 찾는 그 누리파크라든지 또 쿨밸리, 방화동 계곡 거기도 인기 이제 명소가 됐더라고요. 나오셨으니까 또 소개를 좀 도민들에게 해주신다면.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의 천국으로 만들고 싶었던 누리파크는 전년도에만 저희가 한 23만 명이 왔다 갔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아이들이 오고 이제는 육아를 하는 부모들 사이에서는 가장 핫한 곳 중에 하나가 도내에서 누리파크로 알려질 정도로 이렇게 명성이 좀 높아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쿨밸리 페스티벌 하고 있는 계곡문화축제 방화동도 한여름철에는 계곡에서 저희가 축제를 한 곳이 저희밖에 없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명성을 좀 얻어가고 있습니다. 시원하죠, 여름에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유동인구를 좀 늘려서 한 15만 명, 20만 명 좀 되면 더 좋겠고요. 네. 목표를 이렇게 상향으로 잡으셨고 고향사랑 발전기금은 어떻습니까? 이제 군수님 입장에서는 또 그게 많이 모아지면 좋은데 장수도 잘 되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저희도 이제 고향사랑 기부제가 예. 통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고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누적액이 저희도 10억 이상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금년도에도 한 5, 6억 이상은 좀 기부금이 좀 들어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재경에서도 좀 많이 도와주고 하면 그렇습니다. 좋을 텐데 군수님이 이제 선거법상 드러내놓고 요청할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장수 출신 최근에 보니까 트로트 가수가 하나 나왔던데요. 예, 예. 저희가 미스터 트롯 3에서 네. 최재명 군이 탑7 안에 들어서 5위를 최종적으로 했는데 와. 정말 많은 국민들이 좋아했고 국민들이 이제 최재명 군을 통해서 정말 하나가 되었던 그런 시간이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경에서도 저도 많이 전화도 받았습니다. 향후 회원들한테. 그 장수군 홍보대사까지 또 임명을 받았던데. 네, 홍보대사로 임명을 받았고 금년도에 이제 또 가을에 개최되는 한우랑 사과랑 축제 때 최재명 군 꼭 섭외해 달라고 벌써부터 전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뭐 라인업에 넣어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어쨌든 장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향 사랑 기부도 열심히 홍보해 주면 참 좋잖아요. 아마 뭐 해줄 것으로 저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얼마 전에 이제 통화도 됐는데 최재명 군이 이제 장수 국민들하고 우리 향후회원들한테 정말로 많은 고마움을 갖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분이 찐 장수인 거죠. 그렇습니다. 부모님들도 살고 계시고. 지금 부모님도 살고 있고 초등학교, 중학교를 장수해서 졸업을 했습니다. 어쨌든 고향사랑 발전기금 관련돼서 홍보를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고 네. 청소년들에게 그 바우처 프로그램도 인기가 있더라고요. 꿈을 좀 이룰 수 있도록 배려해주는 차원에서 어떤 지원하는 프로그램 같은데 그건 어떤 거죠? 그 이제 우리 청소년들이 네.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 카드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그걸 통해서 이제 학용품도 사고 또 생활 필수품도 사고 그렇게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부 다 이제 전주라든지 도심으로 또 교육 때문에 빠져나가면 아예 이제 장수군에서는 청년들이 이제 눈을 크게 뜨고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될 수 있는데 그런 프로그램 하나하나가 중요한 것 같아요. 지원해주는.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청소년들뿐만 아니고 이제 저희 나름대로 애양교육진흥재단에서 진짜 아이들을 위해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해서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가고 있고 또 이제 대학을 가면 저희가 반값 등록금뿐만 아니고 학비도 절반 해주고 주거장학금까지 저희는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수에서 태어나고 자란 것이 좀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게 저희가 해야 될 역할이고 또 그게 또 하나하나 실현되고 있다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팜 통해서 청년 농군들 좀 유입을 시키고 네.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도 보니까 그 농군 사관학교 그 프로그램도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나중에 은퇴 후에 또 농사에 관심 있는 분들이 또 덜어 있잖아요. 네. 예. 제가 이제 농군 사관학교를 만들게 된 계기가 우리 이제 농업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너무 쉽게 생각하는 사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실패를 보고 나서 거기에 대한 불만들 그런 것들이 많아서 농업이 나한테 맞는가를 먼저 좀 알아보는 시간을 만들어 드리자. 테스트 겸.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례로 얘기하면 우리가 전문 군인을 만들 때 육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하듯이 네. 농업의 적성이 맞는지 그걸 아까 미리미리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농군사관학교를 통해서 내가 진짜로 농업에 맞고 농업에 매진할 수 있는가를 테스트를 하는 기간을 1년 동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작정 내려와 가지고 되는 건 아니니까요. 네. 네. 근데 저희가 지금 이제 금년 3기 들어가는데 한 50명 정도 배출했는데 농군 사관학교에 대한 만족도도 꽤 높게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오시는 분들은 이제
사과, 뭐 토마토에 관심이 큰가요? 네, 그렇습니다. 사과도 있고 토마토 있고 우리 고랭지 채소 분야. 그다음에 이제 은퇴자보다는 베이비붐의 은퇴 세대보다는 젊은 층들이 의외로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때는 귀농귀촌 하려면은 항상 또 걸림돌 중에 하나가 기존에 살고 계시던 주민들이 이제 텃세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다시 돌아가시는 분도 많고 하는데 장수군은 뿌리를 이렇게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이 뿌리를 내리는 확률이 좀 퍼센티지가 높습니까? 지원 정책이랑 이런 것들이 좀 잘 돼 있나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장수로 올 때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 만나 보면 그래도 만족도가 꽤 높고 왜 그러냐면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 기본적으로 특히 이제 귀촌하신 분들 삶의 질을 따지잖아요. 여가 생활 이런 것들 저희가 이제 각종 프로그램 지원한 것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질 저희한테도 보면 꽤 높다고 하고 또 어떤 분들은 귀촌에서 오셔서 이장님들 하는 사례들도 꽤 있습니다. 동네 이장하는 사례들도. 네. 그다음에 이제 귀농하시는 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청년들이 의외로 좀 있습니다. 와서 다른 지역과의 중고랭지로서의 소득원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장수를 찾아서 오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좋습니다. 예, 오늘 아침에는 정말 괄목할 만한 다양한 성과들로 전국적인 관심을 갖고 있는 우리 장수군의 최훈식 군수님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 군수님 스트레스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예. 저는 이제 뭐 집에는 퇴근은 정말 일찍 해서 퇴근하면 항상 1시간 정도 이상 걷습니다. 걷는 걸로 스트레스를 풀고 건강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평균 뭐 10,000보 이상 걸어서 하루 평균? 제가 1년 동안 하루 평균 10,000보 이상 걷고 있습니다. 걷는 게 건강 관리의 비결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걸으면서 그 잡념도 좀 사라지고 자연환경하고 좋은 공기 마시면서 걷기 때문에 그런가 몰라도 또 그 부분이 저한테는 또 맞는 것 같아서 매일매일 걷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뭐 여러 가지 공약도 국민들과 내세운 공약도 지키시려고 하고 신뢰를 얻기 위해서 또 적극 행정 펼치고 있는데 지난 시간 이제 돌이켜 보시면 수음이 안가 중에 몇 점 정도는 주고 싶으세요? 본인에게 국민과의 약속을 어느 정도 이행하셨는지. 저는 뭐 수미 양가로 점수로 평가하기는 그렇고 그래도 국민들하고 신뢰는 서로 간에 좀 구축이 되지 않았나. 저는 그게 제일 그렇게 중요하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열심히 발로 뛰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적극 행진 펼치고 있다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죠. 이것만큼 또 남은 임기 동안에 좀 국민들 고향을 위해서 좀 해놓고 싶다 하는 게 있습니까? 저는 이제 장수가 지리적인 특성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산지가 75%고 또 중고냉지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기후위기 시대에 나가야 될 지속 가능한 정책을 좀 하고 싶은데 그게 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례로 얘기하면 산을 통해서 산악 레저의 관광지로 좀 만들어 가고 싶고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트레일 레이스가 중심이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또 기후위기 시대에 우리 농산물을 지키는 원료 공급 단지로서의 기틀을 만들고 싶은 게 제가 이 두 가지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전북이 한 해 7,000명에서 많게는 10,000명 넘게 젊은이들이 수도권으로 일자리를 찾아서 간다고 하는데 농업의 길이 있다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농촌으로 가면 부자로 잘 살 수 있다는 그 현실을 좀 장수해서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스마트팜을 통해서. 저도 이제 그런 부분들은 하나하나 찾아가고 싶고 농업이 사양 산업이 아니고 미래의 산업의 새로운 부가가치 산업이라는 것을 제가 인식을 짓고 싶어서 제가 스마트팜에 매진했고 또 장수라는 데는 지리적인 여건이 다른 지역보다 기후위기 시대에 기회의 땅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농업을 통해서 새로운 기회의 땅을 만들어 드리고 싶은 게 제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인구가 유입되었으면 하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작지만 어쨌든 장수가
강소 지역이 될 것 같아요. 네. 스마트팜 농업을 통해서. 네. 예. 모처럼 또 나오셨으니까 국민들 자주 소통하시지만 그래도 인사 말씀 정면에 카메라 보시면서 국민들에게 인사 말씀 듣는 걸로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클릭 이 사람을 통해서 도민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금년이 시작한 지도 벌써 이제 몇 개월 지났는데 올 한 해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일만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리겠습니다. 건강하세요. 네, 청년들이 많이 정착하는 곳이 장수였으면 좋겠고 장수 한우랑 사과랑 또 레드푸드 페스티벌 때 저는 인사드릴 것 같네요. 네, 그때 네. 꼭 와셔서 저희 축제를 더 빛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사과하고 하여튼 토마토는 또 사러 가야죠.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지난주는 3월 중순이었는데도 눈이 내리면서 겨울옷 다시 꺼내 입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건강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